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영상을 찍다가 와 네트워크가 끊기는 바람에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참 찝찝하네요. 일단은 오늘 오전 시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오늘 지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갭 상승 얘기를 했었죠. 예상한 대로 움직였고, 자, 일단 중간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 전에 제가 본 뉴스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4천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 4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4천 이상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이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부각을 못 받았던 이유가 이제 이슈가 너무 많아요. 자금은 작은 상태에서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갈 수 있는 여력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있고,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 맥락으로 관점을 하시고, 중국 경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대로 보시면 되고, 트럼프는 셧다운, 트럼프는 이제 강하게 똥꼬집 세우면서 하죠. 그러다 한번 꺾이면 훅 꺾일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물리고 있고, 설 전후면은 2월 초입니다. 2월 초 중에 4, 5명이 교체한다. 행정부 장관, 해양부 장관, 뭐 기타 등등 있죠. 해양부 장관이 김영춘이 부산연구원인데, 김영춘이 있는데 김영춘을 특정인이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춘은 대통령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데 그걸 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한국 택시 스스로 차량 공유 연구해야, 이건 이제 한국 택시라고 해놨잖아요. 국내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 말이에요. 당연한 수순인데, 박근혜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막 들고 일나서 카풀 한다고 난리치고. 얘네들 하여튼간에 문제 있는 게, 2년 전부터 그럼 박근혜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차량 공유 연구를 했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문제 있는 데 많아요. 자, GKL 중국인 VIP 증가율 빨라진다. 카지노,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 뉴스 나왔죠. 자, 그렇고, 위메이드, 이노션. 자, 이노션, 이거는 신제품 효과입니다. 신제품 효과. 연초에 신제품 나오죠. 신차 나오고, 가전제품도 신제품 나오고, 막 기타 등등 있죠. 그럼 효과에 의해서 뭐가 뜨냐. 그 주도주를, 신제품 효과에 주도적인 종목을 매수를 못했을 경우, 그 차순위로 광고를 잡으면 돼요. 광고.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때, 광고를 잡으시면 됩니다. 루멘스. 제가 오늘 루멘스 시초가에 잡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 뭐 이렇게 쭉 나왔고, 수가 나왔습니다. 얘는 뭐 전에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계속 나오네. 재탕을 많이 써먹네. 웅진신급이 신학기 효과 나올지 보시라.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사주 유상증자를 했는데, 우리 사주에서 초과 청약을 했다는 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신뢰를 가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니까 신학기 효과까지 해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관정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실급역지, 실급역지는 건자재죠. 건자재 뉴스 지난번에도 나왔고, 한번 선행으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준 상태잖아요. 그죠? 건자재 뉴스. 그리고 그러니까 얘 하나만 보진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지난번 눈리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다양화, 그리고 네이처 리서브. 이거 뭐 어제 악재 나왔잖아요. 그죠? 계약 파기, 그리고 이중 악재죠. 그러니까 공시가 2배 뛴다. 그럼 국내도 제일 땅값이 비싸니 안 비싸니 그래갖고 그 안에 서열 순위 싸움하고 그랬던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가가 당연히 높게 올라가겠지.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었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게? 아니, 굳이 현실화까지 아니라도 근사치에 가는 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실시간 가격이 틀리듯이. 그 주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주가도 어? 적정 주가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변동성은 있지만 근사치에 가는 거지. 공시지가는 뭐 대도 안 하는 게 100원 하고 현실 가격은 10,000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갭이 너무 컸지 사실은. 이건 원래 저는 부동산 매매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또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실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고 그래 이럴 때는 뭐야 이럴 때는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죠.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얘기해 이럴 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래 이럴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거 월요일날 오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점심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수요일날쯤에 보통 또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환경이나 이슈민 움직이는지 봐라.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틀리죠. 한나라당이 조국 깰려다가 못 깨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서 유시민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유튜브 방송까지 이슈 타서 유시민께 보혜양조가 그냥 엄청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재인이 그 추세를 받아서 상승을 계속 했으면 괜찮은데 상승을 못하고 뭐 행보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되면 이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갈 수도 있고 모르죠. 주말에 같은 경우 유시민 이슈가 있었으니까 뭐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약 강보합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발표가 나오면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수요일쯤에는 아마 이제 떨어지겠지, 꺾이겠죠. 급등을 했으니까. 그럼 예쪽으로 잠깐 움직이지 않을까. 응?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장의 고점을 위치가 어딘지를 관종을 해라. 이거 장전에 지금 제가 미리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한창제지, 아난티, 루멘스 이렇게 해갖고 코리아 SE, 재룡산업, IBM넷, 아난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매매는 아난티, 루멘스, 코리아 SE 에 매수를 했어요. 루멘스는 시초가에 하고 나머지는 장 초반에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장 진행되면서 근데 다 이제 상한가에 그냥 매도 걸어놨어요. 다 상한가에 걸어놨는지 얼마나 걸어놨는지 모르겠네. 하나는 기존에 보이고 하고 있던 GMC인가? GNC 에너지를 매도를 했어요. GNC 에너지 걸었는데 걸려가 팔렸더라고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는 일단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을 해서 보니까 1693개가 상승을 했는데 찔끔 빠졌어요. 상승 종목 수가 그래갖고 1578이었는데 11시 11분에 1586개 살짝 올라왔어요. 상승 종목 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으면서 횡보를 하는 건데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오후쯤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살짝 애매한 위치라서 방향은 상 쪽인지 하루 쪽인지를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저항선 지난번에 그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렸던데 위치에서 코스닥은 저항선하고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올라갈 여백은 있어요. 상승할 여백은 있는데 일단 그런 위치고 코스피는 그 근처에요. 저항선 그 근처.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20선 올라탄 거고 코스피가 20선의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얘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이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일단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리고 주중의 흐름은 제가 이제 오후장에 보면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7일이 JP 모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주간 전략에 했고, 이제 8일이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CES가 있잖아요. 그래서 CES가 저 루멘스가 CES권으로 급등을 하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CES가 8일이 있고 9일날이 이제 없어요. 없는데 9일날이 수요일이고, 그때 여론조사 하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때 그 타임에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상이든 하든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주간 전략에 언급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고, 이제 분기점을 제가 10일로 봤잖아요. 10일날 신년회 그 있고,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이고, 그래서 그걸 전환으로 해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근데 나는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오전장까지는 조정을 주고 오후장에는 상승으로 돌려서 목요일 오후하고 금요일 날은 긍정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그러니까 오늘 장은 그런 식으로 보시라. 이번 주 장은 제가 다시 설명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기관의 양지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처음에는 매도를 했어요. 초반에, 장 초반에 양지수 다 연기금만. 딴 애들은 다 매수를 했고, 기관 애들 중에. 근데 딴 애들은 다 매수했는데 연기금만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로 바꿨어요. 연기금이. 연기금은 왜 자꾸 얘가 얘기를 하는지, 어제 뉴스에 설명됐죠. 삼성증권 얘기를 하면서 했죠. 그죠? 그건 꼭 삼성증권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금이 그 자금을 푼다라는 거는 삼성증권 떠나서 다 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증권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가고 하는 건데, 증권주는 그 일회성이니까 그냥 변동성이 약한 애니까 제가 매매를 잘 안 하고 언급을 잘 안 할 뿐인 거고, 시장이 좋으면은 얘기를 하지만. 자, 그렇고 이제 대부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1600개, 1700개 가까이 됐으니까 섹터가 상승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대부분이었고, 철강금속 상승을 했고, 철강금속 상승하니까 이제 가스관도 당연히 따라오죠. 여기 문배철강, 뭐 기타 등등 철강들이니까. 그리고 그 더블 호재 찬스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 동부제철. 주간 전략에 얘기했듯이 동부제철 매각건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다는 뭐 더블로 해갖고 더블 찬스 써서 더블 호재 뉴스로 인해서 동부제철이 상승을 점상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 반등세에 이제 유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정유하고 석유화학 상승을 했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고, 현재 남북 경협이 의류 뉴스 나와서 주간 전략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의류 애들이 남북 경협에 금요일 날 중에서도 의류가 움직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의류가 움직였는데, 의류가 실적이라고 그랬나? 뭐가 그렇게 좋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오전장 뉴스가 아이진, 케어젠, 넥슨 얘기 또 나오는데, 넥슨, 김정주, 나쁜 애입니다. 얘는. 넥슨발, 그러니까 게임 업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사실은 게임 업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 업계 이제 M&A 건하고 같이 묶이고, 중국발하고 같이 묶이면서 하면 아마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게임 종목도. 그래서, 일단은 매각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를 봐야겠죠. 매각을 어떤 종목이 매각 물건으로 올라오는지 보시고 그거를 관종하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오홈, 아오홈. 제가 이게 요거는 특별한 내용, 뉴스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게 올린 이유는 잠깐 여담으로 설명을 좀 드려드릴까 해서 그런데, 회장이 좋아해서 생액을 만들었다고 그런 게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얘기도 맞고, 뭐냐면 여기 오너 마인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너 마인드가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는 사실은. 예, 그 이 딸도 산성가를 해서 경영에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하도 시끄러워가고 했다가 왔다 그랬어요. 내분에 의해서. 여기 이제 뭐냐면 그 구지은인가 하는 애가 딸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누구냐면 심은하 남편 전 부인이에요. 그 구지은이가 심은하 남편 그 누구야 그 국회의원 하는 걔 심은하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심은하가 재혼했잖아요. 심은하 남편이 재혼한 거잖아요. 심은하하고. 그랬고 그 구지은이라는 애가 이제 회사에 관여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결국엔 다시 관여를 뭐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장의 사람이 보통 보면 이 식품회사는 돈은 안 돼도 덩치는 커요. 뭐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을 많이 짓게 부지를 많이 차지하지.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전 장사로 해서 자동차 같이 지폐 장사가 아니라 동전 장사를 하는 게 식품업계가 동전 장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지원금을 뭐냐면 제조업이 이제 인원을 많이 쓰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땅도 뭐 헐값에서 사갖고 뭐 정부 정책 뭐 지원금 해갖고 뭐 받고 해갖고 뭐 자기 돈 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거의 안 들이잖아요. 보통 7대 3인가 그랬는데 잘하면 8대 2까지도 되고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8대 2, 7대 3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돈 3에 정부 지원금 7 보통 그렇고 잘하면 8대 2까지도 돼요. 근데 그걸 하면 해서 임대료를 얘네가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장에 얘네가 회사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고 관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못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임대료든지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대부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회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 그래서 쩐주들이 보통 그 사람들은 그 회사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매출을 어느 정도 적정 매출을 만들고 흑자에서 적자의 그 선에서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은, 회사는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는 키우고, 땅 빌고, 공장도 넓히고, 인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넥슨도 그런 식이죠. 넥슨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요. 회사들이. 그러면서 큰 거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 다 그랬어요. 삼성이 어떻게 컸어요? 현대가 어떻게 컸어요? 잘 아시잖아. 정부 지원 다 우리 세금으로 회사 컸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푸는 건 약하고 안 베푸고 갑질하고. 자, 인도는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인도는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마죠 5년 전부터 내가 인도를 관종 대상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된 수순이고 세계 1위가 된답니다. 세계 1위. 인구가 왕이다 했죠. 그리고 현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어제 했는데 어? 또 바로 뉴스가 나오잖아. 희한해요 보면은 꼭 얘기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잖아. 이거 본 것도 아닌데 내가 뉴스. 현대바이오, 삼성바이오 대타인가 한번 종목을 현대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봐야겠네요. 7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현대바이오 내가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안되니까 현대바이오 갖고 장난을 쳐야지. 누가? 전주가 국내 1, 2위니까 뭐 그룹. 자, 공매도 약세장의 사상 최대. 지난주에도 공매도가 많았어요. 지난주에 공매도가 많았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근데 상승하는 종목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으로 이용을 잘 해야 돼요. 뭘 잘 해야 되냐? 상한할 때 잡으면 돼. 공매도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상한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그 타임에 잘 타시면 돼. 공매도 많아도. 왜냐면 처음 공매도 상한은 처음 시작할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폭이 큰 거지. 상승 푸짝 안 크더라도 손실은 없는 거예요. 상한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비중은 뭐예요? 공매도 비중은 높지. 공매도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상한할 때는. 그러니까 많다고 공매도 비율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한할 때 얘네가 띄우면서 상한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상한할 때 띄우지 않고 상한을 하면 그냥 받쳐놓고 그냥 상한을 찌금찌금 하면은 응? 그렇고 올리면서 상한을 이제 왜냐면 이제 올리면서 상한한다라는 거는 날짜가 다 되고 뭐 해서 기타 등등 상황 때려서 그리고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서 같이 상한하는 경우는 올리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무조건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고 좋다 무조건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도 없다. 다만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서 잘 대응하길 바란다. 자, 오늘 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목요일날부터 예상을 했던 월요일날 갭 시초가 한다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최고점이 장 초반이었어요. 아침이 최고점이었어요. 그걸 갭을 띄워서 시작했고 양지수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으며 코스닥을 매수하던 기관하고 이제 제가 요 영상 찍기 전에 기관하고 외인이 손바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을 팔고 있고 양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기관이. 근데 팔고 코스닥에 기관이 팔고 외인이 사고 받아먹고 뭐 그런 관계가 됐어요. 지금 현재 막판에. 그래서 손바뀜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고 영상 찍다가 멈추고 다시 찍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이리저리 한번 지났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났겠죠. 뭐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상수 섹터가 이제 아침에는 이런 뭐 철강, 금속, 석유화학, 정유화학, 뭐 남북경협 이런 애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제 이때 영상 찍기 전에 캐릭터하고 골판지, 해저터널, DMG 이런 애들이 상승 섹터에 새로 진입을 했어요.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한 아난티, 코리아에스 얘는 루멘스하고 얘네들은 상한가에 그냥 매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두 개인가를 상한가에 걸어놓고 하나는 중간에인가 어떤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신호 안 뜬 거 보니까 둘 다 안 팔렸네. 밀리는가 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장은 이제 오후장 점심 전후에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가 밀리든 안 밀리든 개별 종목들의 이슈를 바꿔서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나 섹터나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지수와 무관한 매매로 단타 개념으로 하세요. 짧게 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일을 분기로 해서 변화를 하고 그 사이는 7, 8일 미중 그 무역 협상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간종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슈 타고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뭐 CS 그런 얘기들 몇 개씩 했으니까 이 뉴스들도 얘기했으니까 보고 짧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오후장 방향 잘 보고 잘 대응하셔갖고 수익 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